의한 경우가 3개 있었죠. 임목, 공장, 재단, 광업재단. 그러면 요 3가지의 공통점이 뭐였을까?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는 말은 공시방법을 갖췄단 말이죠. 제가 공시가 등기, 그 다음에 명인방법, 점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시방법 갖췄고, 그리고 이 3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돈 빌리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을 통해 가지고 돈을 빌리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리고 제가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에 그 3가지는 공통된 숫자가 뭐랬죠? 예, 10이에요, 10.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5가지라고 했는데, 거기 5가지 해당이 되면 다 개공이, 저 기업 공인회사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그러죠. 그 5가지가 누구 거라고? 개인 소유. 사유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사유. 자, 그러면 가봐요. 30페이지 가니까 공인회사 시험이 있어요. 제가 공인회사 자격시험은 누가 응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공인회사 자격시험에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첫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는데 딱 안 되는 게 2개 있어. 자격이 취소된 자, 몇 년? 3년간 뭘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부정행위자 있죠? 부정행위자는 몇 년? 5년간 뭘 못하죠? 시험만 못 쳐요. 그러니까 컨닝하다 들켜도 중개사무소에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중개업엔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보세요. 제목만 쭉 보고 훑어가도요. 공인중개사 파트에는 주어가 중요합니다. 저 보니까 원칙은 누가 시험 시행한다고? 예, 시도지사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실시권자 누구라고? 시도지사예요. 그러면 각 시도마다 시험을 치게 되면 시험의 난이도가 같을까 다르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어느 쪽에는 쉬운 데 가고 어느 쪽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가 시행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이게 원칙이고 예외예요. 예외적으로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시험을 시행하는지는 알 수 없지. 그죠?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시험 시행기관장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시행기관 장이라고 부르면, 그죠? 시험 시행기관 장이라고 부르면 원칙상 2개 다 포함시킨 거예요. 얘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시도지사일 수도 있고,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 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원칙, 예외 묶어서. 그리고 이 시험은, 자, 그러니까 지금 원칙은 제목 딱 대답해봐요. 원칙은 누구라고? 시도지사. 예외가 누구였어요? 국장. 그리고 오른쪽 가봐요. 이 시험 시행기관장 묶어서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이해하겠죠? 원래 시도지사 국장이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위탁할 수도 있다. 누구에게? 공인중개사 협회 있죠?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 기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협회, 공기업 준정부 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에 지금 위탁 시행하고 있는 근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시험의 시행의 주체는 시도지사 원칙, 예외 국장, 그리고 업무 위탁에 해가지고 위탁받은 자에 의한 시험까지 몇 개? 3개가 있는 거지. 이해하겠죠? 시험 시행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주어를 따질 때 잘 봐야 됩니다. 항상 공인중개사 파트는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시도지사가 주어일 때가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일 때 있고 이 둘 말고는 시험 시행기관 장이 주어입니다. 이해하겠죠? 둘 중에 하나라 이 뜻입니다. 그죠? 이걸 딱 정해서 말할 수 없으니까 시험 시행기관 장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등 해가지고 기관이 있어요. 심의기관이. 자, 조문에 보셔야 되는데 법 제2조 2 오른쪽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보입니까? 자, 그러면 보시면서 정책심의위원회는 갑니다. 1항에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심의하기 위하여 어디에 있어요? 국토교통부 밑줄 딱 긋고 국토교통부 줄 껐죠?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죠? 둘 수 있다. 임의기관입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위해서 국토부에 둘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정책심의위원회다. 이거죠? 그리고 심의사항이 중요합니다. 1번 있죠? 1호 있죠? 1호에다가 줄을 딱 그으세요. 어디다가? 자격취득에다가. 자격취득에다가 줄을 딱 긋고 2호는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줄을 딱 긋고 중개업 육성에만 꺼도 돼요. 중개업 육성의 지도예요. 육성이에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보수 변경에 줄을 딱 긋고 네 번째,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줄을 딱 끄면 돼요. 4개. 그리고 2항에 보니까 2항이 어딘지 알죠? 공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랬어요. 무슨 사항으로 끝났죠? 그럼 뭐? 대통령령이에요. 그리고 위에 1호부터 4호까지의 심의사항 가운데 3항에 보십시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 즉 자격취득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가끔 나와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가운데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항목이 뭐냐? 뭐요?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됐죠? 자, 갑니다. 이제 제목 보면 대답하면 돼요.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어디에다가? 국토교통부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둔다예요? 둘 수 있다요? 둘 수 있다요. 일단 그거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구성 갑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맨 마지막 줄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뭐로 했죠? 7인 이상 11인 이내의 뭐로 이루어진다? 그죠? 위원장과 위원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넘겨보세요. 제목 딱 뒤에다가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원장과 위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부위원장이 있어 없어요? 인식하셔야 돼요. 부위원장이 있어 없어요? 원래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공석일 때 그죠? 공석일 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행하는 사람이 부위원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부위원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누가 대행하겠어요? 위원이 하겠죠. 그럼 위원이 아무나 하진 않겠죠. 누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합니다. 즉 부위원장이라는 게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위원회 그 구성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이 옆에다가 부위원장 해가지고 X 딱 적어놔요. 정책심의위원회는 뭐가 없다고? 부위원장이 없어요. 위원장과 위원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2번에 정책심의위원회 여기 위원장은 누가 된다 그랬어요? 줄 거세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 줄을 닦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 아닙니다. 법에서 국토부 1차관이 된다라고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러면 위원은요? 위원은 두 번째 줄 누가 할까요? 줄 거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줄 거고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있죠? 자, 그리고 위원이 누가 되느냐 보니까 국토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돼 있고 쭉 가면 6번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돼요. 그죠? 그리고 뭐 소비자 단체 등에서 재직하고 있는 사람도 되고 이런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있잖아요. 아까 들었죠?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고? 예,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3번에 간사 지명 있죠? 안에 내부적인 거예요. 그냥 위원장과 위원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는데 간사 지명은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 내부적인 문제라고 보면 돼요. 내부적인 거. 그러니까 간사 지명 누가? 위원장이 합니다. 위원장이 누군데요? 국토부 1차관 하셨죠? 예, 국토부 1차관이 한다. 그 다음에 심의사항은 아까 보셨죠? 자, 이렇게 말을 붙여봐요.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중개업을 할 거예요. 중개업을 하면 뭐 받아? 보수를 받겠죠. 그리고 문제 생기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격 취득, 중개업 육성, 그 다음에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보장까지 말이 이어집니까?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고 중개업을 해서 보수를 받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로 심의사항. 그 다음에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누가?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 그랬죠? 넘어갑니다. 오른쪽. 위원회 임기. 공무원은 임기가 아니죠. 그죠? 정년될 때까지 하잖아요. 정년 늘어날 거라 그러죠? 몇 살에? 65세? 하여튼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임기 몇 년? 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이에요. 2년. 그거만. 2년 딱 됐거. 그 다음에 위원회 재책 기피 회피에 있는데 이거 쓰임새를 잘 봐야 돼요. 1번에 봐봐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경우에는 제척된다. 즉 배제시킨다. 그죠? 심의 의결에서 배제시킨다 이 말이면 제척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위원 자체가 안건의 당사자예요. 그러면 지가 심의라니까 자기 문제잖아요. 공정하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척 배제를 시켜요. 근데 안건의 이제 당사자가 보니까 해당 위원이 자기하고 반대 위치에 있어. 입장이. 그러면 저 사람 빼주세요라고 하겠죠. 그죠? 위원회, 그죠? 위원회에서 그 빼주세요, 배제시켜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면 기피 신청이에요. 근데 위원 스스로가 배제되는 사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있겠죠? 위원 스스로, 위원이 본인 스스로 거기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 회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자기는 빠져야 되죠. 자기가 거기 배제 사유가 되는 경우, 저 안건의 당사자 등이 되는 경우 회피하고 회피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나고 그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임새를 잘 봐야 돼요. 자,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니까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리가 없죠. 해서 배제시킨다 뭐라고? 제척. 그리고 안건의 당사자가 저 해당 위원을 배제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뭐라고? 기피 신청이에요. 그리고 내가 배제 사유에 해당되니까 나는 스스로 빠지겠다. 이게 뭐라고? 본인 스스로만 하고 회피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 기피, 회피 아셨죠? 쓰임새가 섞여 나와요. 스스로 하는 게 뭐라고?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아셨죠? 그리고 회피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제로 만나고 해촉할 수 있어요. 해촉. 그러니까 쓰임새를 잘 봐야 돼요. 아셨죠? 제척, 기피, 회피, 해촉. 회피하고 이어지는 건 해촉이에요. 해촉하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회피해요, 기피해요? 회피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쓰임새만 잘 구분하면 돼요. 자,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심의위원회 위원 해가지고 제척된다 그랬고 쭉 내려 동그라미 2번.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커 잘라봐요. 잘랐습니까? 동그라미 2번. 찾았죠? 네.
주어가 뭐예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그랬잖아. 그러면 뒤에 기피가 오겠어요? 회피가 오겠어요? 본인 스스로 하는 게 회피고 해당 안건의 당사자 요구하는 게 뭐라고? 기피예요. 기피 신청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번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다음에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돼 있죠? 그리고 3번에 위원 본인이 컷 딱 자르고 위원 본인이 주어니까 뒤에 회피가 오겠어요? 기피가 오겠어요? 회피가 오겠죠? 그리고 회피 안 하니까 4번 국장은 어떻게 할까?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 다음 페이지 위원장의 직무가 나오고 중요한 건 위원장이 뭐 하는지는 알 거고 이번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랬죠. 그때 누가 대행한다? 지명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심의위 운영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 이번에 심의위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찾았어요? 이번에 끊어봐요. 그러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요건이 뭐예요? 뭐 과반수?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이에요. 그러면 뒤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랬죠? 의결 정족수는 뭐예요? 출석위원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개의 정족수, 회의를 개최하는 개의 정족수는 제적위원 과반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제적위원 과반수예요? 출석위원 과반수예요? 출석위원 과반수예요. 이해하겠죠? 그리고 회의를 개최할 때 세 번째 원칙적으로 며칠이죠? 개최 7일 전까지 줄을 긋고 급하면요 마지막 줄에 개최 전날까지 통보도 돼요. 됐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자, 아까 다시 봐요. 아까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필요한 사항은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 내부적인 거 있죠? 내부적인 경우는 누가? 위원장이. 그러니까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고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이 있죠. 그게 운영세칙이에요. 그럼 운영세칙은 누가 정하겠어요? 위원장이 정한다 됐죠? 내부적인 경우라 보면 돼요. 그리고 수당과 여비는 지급해야 될까요? 지급할 수 있을까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급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을까요? 돈 주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 애노를 줘야 되잖아요.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은 안 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돈 주는 거는 지자체든 국가든 지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뭔 말 알겠죠? 자, 자격시험 갑니다.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 결격 그랬는데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어 없어? 없죠? 딱 두 개만 예외다. 보입니까 밑에? 1번 자격 취소 그리고 부정행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자격 취소 몇 년? 3년. 뭘 못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럼 부정행위자는요? 5년간 뭘 못할까요? 시험만 못 쳐요. 시험만. 됐습니까? 시험만 못 친다. 그 다음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기억나십니까? 혹시 시험이 그때 15회 때 되게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4월 달에 한 번은 치고 그리고 10월 달에 두 번 쳤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매년 1회가 된 거예요? 1회 이상이 된 거예요? 이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상에 동그라미 하면 돼요. 이상에. 시험 방법은 1차와 2차 구분하는 거 이해하시죠? 그리고 1차는 선택형이고 2차는 논문형의 원칙입니다. 거기에다가 넘겨보시죠. 3번입니다. 3번. 시험을 시행하는 시행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줄 것이요.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차는 1차대로, 2차는 2차대로, 그죠? 합격 여부가 달라요. 1차에 시험 성적이 남는다고 2차로 넘겨주진 않죠? 구분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그죠? 같은 날 시험을 칠 수 있다. 여러분은 10월의 맨 끝의 날에 하죠. 그죠? 10월의 맨 끝이 아셨죠? 10월 31일 날 아마 내년에 시험 치실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구분하여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데 제2차 시험의 시험 방법은 제1차 시험 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이해합니까? 1차는 선택형이고 2차는 논문형의 원칙이지만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2차 시험도 선택형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1차, 2차 모두 다 객관식이죠. 천만다행인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공부를 여러분 지금부터 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선택형이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단답형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경우는 아는 게 명확하거든요. 애매한 지문을 낼 수가 없어요. 그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합격하게 돼 있어. 물론 뭐 선택형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1차, 2차 모두 뭐라고요? 선택형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자, 제1차 시험의 일부 면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입니까? 다음 연도입니까? 네, 다음 회입니다. 곧 이제 합격 발표가 날 건데 이번에 그죠? 30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1차 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는 2020년도에 시행되는 시험이에요? 31회예요? 31회입니다. 2020년도 시행되는 자격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그러면 ODX다. 2019년 시행된 제30회 자격시험에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2020년도에 시행되는 자격시험에서 그 1차 시험을 면제한다라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죠? 왜요? 시험은 매년 1회입니까? 1회 이상입니까? 이상이거든요. 매년 1회 시행한다면 그 말이 맞아. 근데 1회 이상이 되니까 올해 내년에 그죠? 시험 2번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번 다 면제입니까? 아니면 31회입니까? 31회만.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다음 회를 시험에는 뭐라 나오겠어요? 다음 연도로 바뀌어 나오겠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은 아시는 거고. 자, 3번 밑에 출제위원회 임명 위촉입니다. 출제위원이 하는 일은 줄 거 봐요. 출제, 선정, 검토, 채점. 출제, 선정, 검토, 채점. 이 네 가지를 담당하는 자가 누구라고? 출제위원이에요. 그죠? 출제위원. 그리고 이 출제위원회 임명과 위촉은 누가 할까요? 거기 찾아보시면 누가? 시험 시행 기관장입니다. 제가 그랬죠? 여기 보세요. 공지사 파트는 주어가 중요합니다. 시도지사가 주어가 될 때가 있고 국장이 주어가 될 때가 있고 시험 시행 기관장이 주어가 될 때가 있는데 대부분 예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주어가 될 때가 언제냐 그러면 뒤에 있잖아요. 자격증 있죠. 자격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어는 시도지사예요. 그리고 국장은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주어는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인명과 위촉은 누가 하겠습니까? 국장이 합니다. 해촉도 누가 할 수 있죠? 국장이 합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면 보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자의 결정 공고를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한 말 잘 들어봐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공고를 누가 하겠어요? 머리가 퍼뜩퍼뜩 안 돌아가시죠? 그거는 퍼뜩퍼뜩 사용을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머리가 버벅거릴걸요 아마? 안 그렇습니까? 저는 공부를 하도 안 하다가 갑자기 책을 보면 머리가 돌아가기 전에 끼득끼득 돌아오는 게 느껴지는데? 평소에 기름칠을 잘 하시는 모양이죠? 끼득끼득 거릴 건데요. 좀 지나면 이제 윙윙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 들어봐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공고를 누가 하겠냐고요? 누가 하겠어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자격증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격시험이라고 했지? 그러면요? 그렇죠. 시험 시행 기간 장이에요. 그것만 어디도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안 나왔죠? 자격증 안 나왔죠? 그러니까 합격자 결정 공고를 누가 하는 거야? 시험 시행 기간 장이에요. 그러면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하겠어요? 그렇지. 이해하겠죠? 구분하셔야 돼요. 주어가 달라.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는 자격이 아니고 자격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어는 뭐라고? 시도지사야.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나오면 국장이 주어고 나머지는 시험 시행기관 장이 주어다. 그럼 출제위원회 임명위촉 누가 하겠어요? 그렇지. 시험 시행기관 장이. 이해하겠죠? 그리고 출제위원도 문제를 똑바로 내야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수당 여비 등을 줘요. 이번에 봐요. 신뢰도를 저하시켰다 출제위원이. 그러면 누가? 그렇지. 시험 시행기관장은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 및 출제위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이번에 몇 년간요?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면 안 돼요. 됐죠? 그러니까 문제 개판 5분 정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적당하게 어려워야지. 그냥 택도 없이 어렵다든지. 자, 그 다음에 시험의 실시. 자, 갑니다. 시험의 시행 공고 있죠? 예정 공고와 확정 공고가 있는데, 내년 연초에 보면 산업인력공단에서 당해 연도에 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하면 이제 발표하거든요. 그게 언제라고? 두 번째 줄에. 매년 늦어도 2월 28일까지 해야 돼요. 줄 거세요. 매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관보나 일간 신문에다가 공고합니다. 그리고 확정 공고는 세 번째 줄. 시험 시행일 며칠 전에? 90일 전까지요. 90일. 원래 우리는 60일이었고 공무원은 30일이었거든요. 이게 다 통합됐어요. 며칠로? 90일 전까지로 통합됐어요. 며칠 기도하면 아들 낳죠? 100일 기도하면 아들도 낳아요. 그러니까 90일 딱 정신 차리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공부는 시험 치기 30일 마무리가 작업합니다. 그전에는요. 열심히 가는 거죠. 열심히, 꾸준히, 안 지치고 반복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 거. 그런데 대부분 경우는 오다가 떨어집니다. 지칩니다. 제가 저희 집에 조카가 공무원 되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가 둘 다 공무원이니까 지는 보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지는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 누가 공무원, 저희 누나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나마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공무원밖에 없다. 차별 좀 덜 받고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딸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근데 이제 얘가 공부를 해가지고 외국계 기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일을 해보니까 1년 정도 해보고 뭐 이렇게 딱 계약을 이제
뭐 다 이거 원래 너 고용계약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다 해보니까 1년 해보니까 우리말로 열푼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돈 나가고 들어오고 뭐 등등 뭐 딱 하는 일이 딱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1년 해보니까 재미가 없는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근데 이 청춘이 다른 건 모르는데 영어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 청춘한테 지어준 별명이 메트로폴리탄입니다. 세계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집에서 저희 아빠가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 공부 니 취업 안 되면 니 하나는 몸이 살리거나 이런 식의 표현이라서 얘는 학교도 초등학교도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사흘 가고 이틀 쉬었거든요. 생활이 그랬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누가 탓을 안 하는 애들이었으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여행 다니고 이러다가 어쨌든 취업이 됐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해서 공부를 네가 이렇게 딱 추석 세고 갔거든요. 서울에 올라가서 네가 집중하면 1년 되기 전에 수업 본다. 안 지치고 하면 된다 이랬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공무원 유리 발표되잖아요. 공유에서 공부도 이야기할 때 꼭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있어요.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몇 %는 합격을 해요? 하고 여쭤보는 분이 있어요. 본인 떨어지면 다 떨어진 겁니다. 그게 뭐 중요해? 옆에 사람 100사람 되면 뭐 할 건데요? 내 떨어지면 땡인데. 근데 그 경쟁률이라는 게 상대평가면 의미가 있죠, 그죠? 절대평가는 내하고 싸우면 이만큼 편한 공부가 없어요. 왜? 결국 싸워야 되는 건 내잖아요. 근데 제일 곤란한 게 뭐고 골치 아픈 게 뭐예요? 니하고 얘하고 막 옆에서 있으면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죠? 그런데 혼자 스트레스 받는 분 있어요. 옆에 분 열심히 공부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왜? 자기는 열심히 못하니까. 그죠? 자기 바빠서 일하러 갔는데 남들이 도서관에 있어. 그러면 자기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정해진 시간에 안 지치면 돼.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서면에 공부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공무원. 요즘 100 몇 대 1도 될 때가 있고 뭐 막지잖아요. 그죠? 허수예요, 허수. 합격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어렵다 얘기하잖아요. 합격할 사람은 합격합니다. 문제 어려워도. 왜 그러냐면 일반 공무원 학원에서 있잖아요. 광고를 하기 이렇게 하거든요. 출석률 80% 유지하면 수강료 공짜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식 생각할 때 80% 출석하면 수강료 공짜 그러면 학원이 망해야 될 것 같죠? 저렇게 100 몇십 대 1에 최소한 60, 70대 1에 경쟁률을 뚫고 공부하니까 학원 안 망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 달에 80%를 체킹하는 애들이 드물다는 거지. 80%만 체키면 수강료를 돌려주는데 그걸 못 챙겨요. 무슨 말이냐? 공부하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죠. 저기서 서면에서 연애할 거 다 하고 집에 주는 돈 가지고 FM 장학금 가지고 파도마도 장학금 있잖아요. 장학금 가지고 돈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애들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1년 버티면 영어 되는 애들은 1년 버티면 합격합니다. 1년 버티면 옆에서 너 공무원 공부할까 하잖아요. 영어 잘하잖아요. 그러면 추천하세요. 1년 안 지치고 여러분이 공부하듯이 10월달에 내년 10월달에 시험 칠 때까지 버티면 합격합니다. 합격하게 돼 있어요. 진짜로. 대부분의 애들은 공부하지 않습니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도 습관듭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 떨어지는 것도 습관들어요.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방송에 막 나와. 공무원 시험 칠 때 딱 나오잖아요. 경쟁률이 100 몇십 대 이러고 취업난이 어렵고 이러고 그러면서 집에서도 있잖아요.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니까 위로를 해요. 괜찮아, 잘할 거야. 그래서 스스로도 위로를 해요. 그래, 경쟁률이 어려워서 내가 떨어진 거야. 이렇게. 그죠? 짖는 소리입니다. 옆집 개 짖는 소리입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딱 누가 합격하냐? 합격할 애들만 열심히 하면 가보십시오. 서면에. 합격권에 들어있는 애들만 박터지게 한다니까요. 걔들은. 그러니까 다음에 되면 합격하고 가지. 그죠? 그러니까 그냥 분명히 진짜로 제가 취업난이 어렵다. 몰라요. 저희 집에 청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 못하고 합격한 취업 못했다면 물론 원체 어려우니까요. 취업난이 힘들다. 근데 눈높이의 문제고, 그죠? 왜냐면 일단은 제일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도 제가 경험한 바로 1년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영어가 되어 있다면. 영어 안 되어 있다면 8달 투자해가지고 영어 잡아야 됩니다. 오래 해가지고요. 자존심도 있어요. 대학교 가면 쓸데없이 복화 22,000부터 복화 33,000까지 막 기본적으로 보거든요. 고등학교 기본 문법도 안 되어 있는 것들이. 그건
뭐 사상누강이면 무너지는데 실력이 안 느는데 뭐. 그러니까 공부를 맡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영어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달에 조집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년 수능까지 영어 소집 단어 조지고. 그럼 잡아갑니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존심이 생각하고 중학교 IMF 비동사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진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지치고 가면 됩니다. 제가 그랬죠. 진짜 이게 확실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많이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느냐가 문제고, 그리고 반복입니다. 여러분 40문제를 다 맞출 거예요? 아니잖아요. 40문제에서 내가 목적으로 하는 기본적으로 24개만 주우면 돼요. 그 40문제에 흩어져 있는 거에서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실수 안 하면 합격한다니까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불안하거든. 막 풀쳐요. 옆집에서 어디 뭐 학원에서 묵은 자료 나오는데 뭐고 책상 옆에 가면 자료만 들이 쌓여 있어. 보도 안 해.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냥 모아놨는 거죠. 그거 괜히 심적인 부담이고 항상 아주 딱 정리하고요. 치워버리고 내가 볼 것만 책상 위에 놔놓으면 돼요. 그것만 줄창 잡으면 돼요. 아셨죠? 오늘 수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게 익숙해져야 다른 용어들, 단어들이 그죠? 쉽게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어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3개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격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은 뭐다? 시도지사구나.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나오면 주어는 국장이구나. 이해하겠죠? 그리고 그 둘을 뺀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시험시행기관장이 주어구나 라고 인식하고 나중에 이제 예외를, 기본적인 걸 두고 예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공고하고 확정공고죠. 매년 2월 28일까지고 확정공고는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자, 봐봐요. 쌍가루 2번에 1번에 보니까 쭉 가서 응시원서 보이시죠? 서식이죠. 근거가 뭐예요? 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냅니다. 원칙은 누가 시행한다고요? 시도지사가. 그죠? 그러니까 시도 조례가 정하는 응시수수료예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국장이 시행하면 국장이, 그죠? 거기 뒤에 보입니까? 국장이 결정 만원 공고하는 수수료라고 돼 있죠? 네, 공고하는 수수료. 그런데 시험 업무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위탁하에서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결정 공고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위탁한 자예요? 위탁받은 자예요? 그렇지. 첫 번째 줄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가운데 위탁받은 자가 돼 있죠. 이게 주어예요. 누구의 승인을 얻어서?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그리고 3번에 보니까 응시수수료를 응시 의사를 처리하죠. 시험을 못 쳐요 그잖아요. 그럴 때는 자 동그라미 그 3번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고 세 번째 줄 뒤에 가보세요. 국토교통부령 보입니까? 줄을 딱 꺼보십시오.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랬죠? 그러면 뒤에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의 줄을 딱 꺼봐요. 두 군데 껐습니다. 국토부령에 껐고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에다가 껐습니다. 껐죠? 다른 건 덮어두고요. 제가 아까 무슨 사항, 무슨 기준으로 끝나면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 그랬죠? 거기에 대한 예외가 요겁니다.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입니다. 이건 어디서? 국토교통부령이다. 앞에 쭉 껐잖아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넘어가서 나머지 두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세요.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었죠. 그런데 동그라미 4번에 저 밑에 수수료의 반환 절차, 반환 방법은 어디? 입으로 딱 대답하세요. 시험 시행 공고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요. 응시수수료의 반환 기준과 그 절차는 시험 시행 공고에 따른다. 여기서
X죠. 반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절차와 방법은 시험 시행 공고. 구분하겠죠? 여러분은 아 하고 인식만 하면 돼요. 나중에 저절로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자 제목만 보세요. 합격자 결정 보이시죠? 합격자 결정은 매 과목 40점,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죠? 자, 제1차 시험 있습니까? 제목 옆에다가 예외 없음이라 적으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 시험하고 2차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예외 없음이 뭐냐면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은 매 과목 과락 없이 평균 몇 점? 60점 이상이라야 돼요. 이거 60점 미만인 사람이 합격하는 경우 자체가 없어요. 1차는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근데 2차도 마찬가지예요.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40점 이상인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가. 그러니까 예외는 1차에 있어요, 2차에 있어요? 2차에 있어요. 그래서 2차로 가셔가지고 동그라미 니은 있죠?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는 2만 명만 선발하겠습니다라고 공고했죠? 그러면 몇 점이 상관없이 1등부터 몇 등까지 오는 거예요? 2만 등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인원을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60이 아니라 90점에 끊길 수도 있어요. 그의 시험이 쉬웠고 다 잘 쳤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1등부터 2만 등이 90점에 끊길 수 있는 거야. 이해하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디귿에 다른 거 보지 마요. 디귿에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응시생이 예를 들어서 20만 명이에요. 20만 명이 응시했으니까 최소한 10%는 합격을 시켜야 2만 명이 되겠죠. 그래서 응시생을 고려해가지고 최소 선발 비율을 10%로 정한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뽑아요. 뽑았는데 그 10%를 뽑으니까 60점 이 요건, 60점 이상 넘는 사람이 10%가 넘어갔어. 즉 12%예요.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그대로. 그랬는데 10%를 뽑기로 했는데 60점 이상인 자가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1등부터 해가지고 10%를 채울 때까지 내려오는 거야. 얼마 이상? 40점 이상에서. 그러니까 최소 선발 인원이나 비율을 사전에 공고했다고 바로 예외가 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선발하고, 아셨죠? 중요한 건 거기에 뒤에 보면 자 어디 있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미달 보입니까? 네, 미달의 동그라미 크게 진하게 그 인원이나 비율에 미달하게 되면 그때 몇 점?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추가로 뽑는 거예요. 다 같이. 이해하겠죠? 그 인원이나 비율에 충족할 때까지. 뭔 말이겠죠? 근데 40점 이상이 9%밖에 안 돼, 결국은. 그래도 더 안 뽑아요. 이해하겠죠?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 인원이나 비율을 맞춘다. 이해하겠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번에 가서 제목만 보고 대답해야 됩니다. 합격자 결정 공고 누가 할까요? 시험 시행 기간 장애합니다. 이번에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할까요? 시도지사가 언제 1개월 이내에 줄을 딱 끄고 밑에 줄 교부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요? 하이한다요? 하이한다. 딱 세 군데. 시도지사 1개월 해야 한다. 찾았습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3번에 가셔가지고 자격증 재교부는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면 재교부하겠죠? 자격증 재교부는 교부한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에 다른 건 다 접어두고 마지막 줄 누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까요? 자격증을 교부한 줄을 닦으세요. 어디 하시는지 아세요? 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래서 세 번째 자격증 재교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교부는 있잖아요. 적시예요. 적시는 언제 열었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갔어.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행정수수료 있죠. 수수료하고 재교부 신청서를 딱 제출하면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자격증을 재교부해 줍니다. 그 자격증 재교부를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 중에서 누구? 제가 아까 시도지사 2개 적었잖아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2개 있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업은 김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격증을 잃어버리면 누구한테 해야 돼? 부산시장한테 해야 돼요. 이해하겠죠? 부산시장에게. 딱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40페이지에 자격증 등록증 있죠. 이건 대인적 처분이에요. 봐봐요. 시험은 내가 쳐가지고 합격했는데 자격증은 우리 아들 이름으로 주세요. 될까?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1인 전속이에요. 1인 전속성. 그리고 대인적 처분이기 때문에 이전서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든지 대여한다는 건 돼? 안 돼?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에 무조건 양도 대여라는 말이 나오면 자격이든 등록이든 무조건 날립니다. 뭐라고? 취소입니다. 무조건 날린다 그러니까 절대적이겠어요? 상대적이겠어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취소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1대1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셨죠? 양도 대여가 되면 등록 취소와 몇 대 몇? 1대1. 자격증을 양도 대여했어요. 자격 취소와 몇 대 몇? 1대1이에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해하겠죠? 1대1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3대 3은 뭐겠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줄이면 3대 3. 3대 3, 1대1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그죠? 축구가 3대 빵으로 졌어요. 그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죠? 왜 집었는지 모르겠어. 축구 관심 없죠? 제게 되는 제가 생각할 때 꼭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애가 꼭 나와요. 항인범이, 정우영이, 그 다음에 또 나상호, 그 다음에 또 김문환이. 도대체 애들이 대체제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애를 꼭 쓰는 몰라. 무슨 빽이 있을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파트까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뭘 구체적으로 막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 이건 뭐가 되고 하셨죠? 큰 윤곽을 자꾸 용어에 익숙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기 싫어도 자동적으로 기억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배우신 내용까지는 보겠는데 나중에 지금 네이버 카페 있죠?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지금 이제 자료를 작년에 쓰던 올해 쓰던 자료들은 다 제가 일단 닫아놨는데 일단 네이버 카페에 가서 제 이름을 치면 정현재 공합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폰 항상 모바일 그걸 또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제가 열어드리거든요. 그 들어오셔가지고 항상 이번 주 강의하고 나면 강의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 궁금하신 거 저기 읽어보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모르겠으면 질문하시면 바로 제가 대답을 해드려요. 바로바로 뜨기 때문에. 그래서 좀 원활하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되면 자료가 계속 늘어날 건데 어쨌든 처음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오늘 이번 주 강의한 거하고 조금 들어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열어보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바로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